소고기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씹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시죠? 그런데 다리 근육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하는데 생각만 하시다가 결국 그냥 밥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한 숟갈로 근육을 지켜주는 숨은 고단백 식재료, 들깨가루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들깨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3g이 들어있는데요. 게다가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과 칼슘, 마그네슘까지 풍부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달걀처럼 뻔한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들깨가루부터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고단백 식재료 5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노년의 근육을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시장을 조금만 돌아도 다리가 후들후들 하시죠? 손주 안아주려다 아이고야 힘이 딸리네 하며 주저앉은 적 한 번쯤 있으실 건데요. 그 주범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그러니까 10년이면 대략 10% 가까이 사라지는데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크게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모자라면 창고가 모자라서 혈관에 당이 떠돌아다니게 되며 당뇨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한영양학회에서는 노년층에게 체중 1kg당 단백질 1.0에서 1.2g을 꼭 챙겨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70kg의 몸무게를 가지신 분이라면 하루에 70에서 8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평균 kg당 0.9g, 즉 63g 정도 남짓 챙겨 드시며 하루에 단백질이 최소 10g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결코 작은 양이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걸까요? 첫째로 이가 약해지며 고기 씹기가 힘들면서 자연스레 밥과 국수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에 손이 가는 것도 이유인데요. 둘째로 콩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오고 치즈는 기름 덩어리다 같은 몇몇 오해로 식물성 단백질까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을 드실 때 대체로 한 끼에 몰아서 드신다는 점인데요. 저녁에 고기 반찬으로 듬뿍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반쪽짜리 효과만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조금씩 자주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이 잘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씹기 편하고 가격 부담도 덜하고 한 숟갈만 넣어도 단백질이 확 올라가는 식재료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그런 숨은 고단백 식재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단백 식재료는 바로 들깨가루 한 숟갈입니다. 혹시 들깨가루 하면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칼국수 국물에 고소하게 넣는 가루 정도로만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들깨가루 2숟갈이 삶은 달걀 1개와 맞먹는 단백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깨가루 1큰술,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푹 떠서 10g 정도 넣으면 그 속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큰술이면 달걀 하나, 4큰술이면 작은 고기 한 점에 버금가는 단백질량이 되는데요. 게다가 들깨 속에는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류신과 혈관을 넓혀 피를 잘 돌게 해주는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류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콩보다 더 높은 비율로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들깨를 잘 챙겨 드시면 근육을 키우고 혈액순환까지 도와 일석이조가 됩니다. 여기에 식물성 오메가3, 즉 알파리놀렌산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근육이 빠질 위험이 18%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믿고 들깨를 잘 챙겨 드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에는 근육이 잘 움직이는 데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근육과 뼈를 한 번에 챙기는 세트 메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깨가루의 효능을 들으시니 들깨가루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 간단한 레시피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들깨 미역국입니다. 미역을 푹 끓인 뒤 불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 1큰술만 풀어보세요. 미역의 칼슘과 들깨 단백질이 만나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기는 찰떡궁합이 됩니다. 둘째로 들깨 버섯 볶음인데요. 느타리와 표고버섯에 기름을 약간 넣고 볶다가 간장 살짝 그리고 들깨가루 1큰술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버섯의 식이섬유로 포만감도 있고 들깨향이 고소해 소금을 줄여도 맛이 살아나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릭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에 들깨가루 작은 술 2번만 뿌려보세요. 아침에 간단히 이렇게만 드셔도 단백질이 10g 훌쩍 넘어가고 속이 편해져 아침을 굶는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드실 때는 하루 큰 술로 1~2개면 충분한데요. 큰 술 하나가 55kcal 정도라서 3숟갈 이상 드시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짝 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들깨가 중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식품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자주 안 드셨던 분들은 본격적으로 들깨가루를 챙겨 드실 때는 첫날에 작은 술 반만 드셔보고 양을 늘려가며 몸이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들깨가루 1~2숟갈에는 달걀 1개와 오메가3, 칼슘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가 부드럽고 고소해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 맛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들깨가루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들깨가루만으로는 살짝 부족하다 느끼실까봐 오늘은 고기 대신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숨은 단백질 식품 5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요 라고만 알려드리기보다는 각각 어떤 영양소가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찬찬히 풀어드릴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국물용부터 반찬용까지 멸치는 우리 식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멸치 한 줌에는 칼슘이 정말 가득한데요. 멸치 20g에는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13g이나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멸치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멸치는 짠맛 때문에 반찬으로 먹을 때 한 젓가락만 먹더라도 밥을 왕창 먹게 되죠. 그래서 멸치는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치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트륨은 20% 이상 줄어들지만 단백질과 칼슘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데친 멸치를 잘게 부수거나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서 각종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이것 또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멸치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멸치를 드실 때 비타민 D를 꼭 함께 섭취해줘야 칼슘 흡수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기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달걀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음식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프시드입니다. 씨앗계에서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햄프시드에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밥숟가락 2숟가락 조금 안 되는 양에는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춰 완전 단백질로 평가받는데요. 게다가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리저림이나 손발이 차가워 고민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햄프시드를 드시게 되면 꼭 냉장 보관하시고 식사하실 때 간편하게 밥에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청국장인데요. 콩을 발효하면 소화효소가 생기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국장을 끓일 때 풍기는 독특한 냄새가 바로 이 효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국장을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일반 청국장 100g에는 약 1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가루에는 100g 기준으로 약 39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청국장으로 자주 챙겨 드시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청국장을 가루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뼛속 칼슘을 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장 속 살균 효과와 소화를 도와주는 바실러스균까지 가득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감이 적은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100g 기준으로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많은 1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일반 요거트의 수분을 빼면서 농축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릭 요거트가 노년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산균 덕분에 소화가 빨라서 아침 공복에 단백질 보충용으로 아주 좋은데요. 락트산이 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 꼭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게 바로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건데요. 만약 달달한 맛이 없어서 드시기 심심하다면 햄프시드나 들깨가루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로리는 크게 늘지 않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 모두 챙기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는 말려서 먹는 경우 100g당 단백질 함량이 55g이나 되는 거의 단백질 덩어리 수준인데요. 특히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살찔 걱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 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염분을 빼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에 2분 정도 담근 후 각종 야채와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건새우 볶음으로 드시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레 짠맛이 야채와 어우러지면서 밥 반찬으로도 정말 좋은데요. 그동안 건새우를 고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이시죠? 자, 들깨가루 말고도 이렇게 5가지만 잘 기억하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아주 쉽게 채울 수 있는데요. 게다가 멸치로는 칼슘, 햄프시드로는 혈관, 청국장은 장 건강, 그릭 요거트로는 아침 단백질, 새우로는 저지방 고단백, 이렇게 다양한 효능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뭘 먹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새끼마다 전부 계산해서 챙기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온다 싶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단표를 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333 근육 습관을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이름도 쉽고 따라하기도 간단해서 매일 실천하기 좋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루 3번 식사하실 때 단백질 1숟갈씩 넣기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미역국에 들깨가루 1큰술 톡, 점심엔 비빔밥에 멸치가루 작은 술 톡, 저녁엔 부드러운 그릭 요거트를 디저트로 먹으며 햄프시드 1숟갈 톡. 번거롭게 새로운 레시피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끼니마다 어울리는 단백질 리스트 5가지 중 하나를 톡톡 넣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하루 전체에 3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열량이 높아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데요. 큰 술 하나에 55kcal 정도라 욕심을 내면 금세 칼로리가 불어나니까 3숟갈 정도면 몸에 꽉 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죠? 세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3번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것 같고 거창하게 헬스장을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된 노년에 하면 좋은 근력 운동법 5가지를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이 운동법은 평소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꾸준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자를 잡고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세 번째로 의자를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네 번째로 의자를 잡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뻗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